출발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1위는 일진디스플레이입니다. 3% 이상 오르고 있고 2위가 한국전력으로 2%대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3위는 한진해운홀딩스, 4위 녹십자, 5위 대한통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CJ 대한통운 최근에 좀 상승 흐름 이어가는 네네. 종목들 계속해서 네.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일진디스플레이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이제 내수 쪽일 것 같은데요. 네. 뭐 한전은 셰일가스 도입하면서 원가 부담이 좀 완화된다는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가 3만 원대 뭐 중반 후반대까지 높여지는데 뭐 한 이 정도면 3만 원 선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진디스플레이는 단기에 좀 급락했던 부분에 대한 저점 매수 강한 것 같고요. 오늘 21선에 딱 걸려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는 항상 뭐 찬바람 나면 괜찮았던 종목인데 역시 뭐 겨울까지는 녹십자도 크게 뭐 밀리진 않을 것 같고요. 대한통운은 어제 한 곳에서는 안 한다고 한 곳에서는 한다고 증권사 리포트이 나왔었는데 한다는 쪽이 좀 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공시에서 어제 일단 검토 중이라고 했고 굳이 뭐 같은 일을 하는데 따로 분리해놓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는 걸로 간다 그러면 그저께 나왔던 대신증권의 TP 14만 원까지 가는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뭐 종근당이라던가 다른 제약주들이 좀 꾸준히 잘 갔던 데 비해서 녹십자가 상대적으로 좀 못 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역시 제약주 대표 종목 그리고 4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들 네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좀 찬바람 완전히 불 때까지 좀 차분히 보유해보는 게 좋은 종목일까요? 네, 일단 그 제약주는 이제 제가 알기로 그 한미약품이라든지 일부 한두 곳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뭐 개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다 그냥 복제약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약주는 뭐 이렇게 성장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매매하기보다는 시황에 따라서 좀 이제 장이 안 좋거나 경기 방어적인 컨셉들이 좀 강한 시점에서 조금 성과가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글쎄요, 경기가 아직은 완전히 돌았다고 이쪽으로 확신할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당분간 제약주가 조금은 더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수출주보다는 내수 쪽에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그것은 아닌데 모멘텀 자체가 심리적으로 내수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내수주들이 많이 상승률 상위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위 1위는 3S 코리아인데요. 2위가 SK컴즈, 3위는 시젠, 4위 KTH, 5위는 BHI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SK컴즈의 반등도 눈에 띄고요. 3S 코리아는 최근 주가 급락에 대해서 뭐 공시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조회 공시 답변을 내놨는데 오늘 반등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뭐 인터넷이라든지 단계 좀 급락했던 종목군들로 들어와 있는데요. 뭐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려서 좀 들어 올리는 것 연동해서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젠도 그렇고 3S도 그렇고 단계 워낙에 좀 낙폭이 컸던 부분 그리고 KTH랑 SK컴즈는 뭐 다음 NHN과 묶을 수 있는 같은 류의 인터넷 포털 쪽으로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컴즈는 지금 SNS 관련주가 다시 뭐 오늘과 내일 뭐 이루온, 가비아, KINX, 터보테크 다 지금 아주 급등세로 출발인데 어제 전부 다 하한가 들어가고 나서 아침에 또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될 것 같고 저는 컴즈가 단기적으로 한 1,500원 선, 11,000원 선까지는 줄 줄 알았었는데 급하네요. 어쨌든 뭐 한 300~400원 상간으로 바로 끌어올려 버리는데 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200일선 구조라든지 돌아가는 그 추세 모양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페이스북은 오히려 좀 거품 논란 나오면서 급락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SNS는 또 정시 테마주로 엮이면서 오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위권에 KTH가 있었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도 호평들이 많이 나왔는데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T커머스, 이 TV전자상거래 공동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카이라이프도 현재 2% 넘게 오르면서 29,900원 기록되고 있고요. KTH와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률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인데요. 1위는 현대상선입니다. 2위 대웅제약, 3위 오뚜기, 4위 KP케미칼, 5위는 동부제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내수주가 많이 섞여 있긴 해요. 전반적인 특징은 어떻게 뽑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사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아주 헛다리 짚었는데요. 네. 로이턴과 블룸버그에서 그 농업 관련해서 외신도 정보력이 좀 안 되긴 안 되나 봐요. 북한은 상당히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체제에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뭐 전혀 얘기 안 나오고 뭐 교육제 얘기만 나오고 12년 의무교육제 이런 쪽만 나왔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전반적으로 아주 안 좋았던 분위기고 일부 종목은 뭐 하한가 근처에서 마감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오늘은 일단 뭐 그 신원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 한 13% 늘렸다고 그래서 신원이 아침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신원이라든지 뭐 경농, 로만손, 삼천리 자전거, 일진전기 쪽은 괜찮은데요. 나머지는 완전히 풀이 꺾였어요. 광명전기, 이화전기는 또 빨간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그리고 동양철관, 대룡산업, 세명전기 이렇게 다 밀리고 있는데 그 광명전기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직 이런 종목군들은 시세가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화전기도 누군가 많이 샀기 때문에 주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현대상선도 어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장중에 아마 제가 판단할 땐 그 재료 때문에 한 2, 3% 올랐던 것 같은데 그게 실망 매물이 오늘 그대로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뚜기나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좀 단기에 급등에 따른 되돌림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뚜기 최근에 기관이 좀 꾸준히 사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코스닥100 하락률 상위 1위는 네오이즈게임즈입니다. 5% 이상 빠지네요. 2위가 CNK 인터, 3위는 JVM, 4위 인터파크, 5위는 한글과 컴퓨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어제 그래도 조금 선방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밀리네요. 네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좀 부진했던 게임주는 조금 올라가고 어제 혼자 좋았던 네오이즈는 좀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주는 사실은 이제 그 컴투스 같은 것을 보면 그 자사주, 그러니까 스톡옵션 취득하고 나서 이제 그 매장 끝나고 나면 장중에라도요 금감원 다 들어가셔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셔서 컴투스 그 임직원들이 주식을 파는지를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당분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그 YG엔터도 그랬었고요. YG엔터도 예전에 보니까 한 4만 원 찍을 때 뭐 임원들이 뭐 한 6, 7만 주씩 한 거의 뭐 저가에 받았던 몇천 원에 받았던 주식들을 다 뭐 한 4, 5만 원대에 매도를 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 몇십억씩을 챙겼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서 아마 이 컴투스도 일부에서 어떤 그런 스톡옵션 전환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팔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굳이 전환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그게 적은 영이라 하더라도 심리에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상당히 중요한 증시에서의 인덱스가 되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들은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뭐 일본 쪽 얘기가 나오고 해서 뭐 계속 좋은 것 같고요. 뭐 PEGR 저번에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PEGR 보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급적으로 누가 팔고 나오는지를 좀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국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파크는 저번에 하나투어 모드투어 이제 올라가고 여행사들 뭐 숙박업체들 주가 올라갈 때 같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시들어진 것 같긴 해요. 어제 이제 한투에서 약간 찬물 끼얹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이 그렇게 좀 영토 분쟁하면서 뭐 여행을 일본으로 바꿔서 갈 건지 좀 애매한 상황에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단기적으로 심리는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길게 보면 뭐 겨울 뭐 내년 초까지는 뭐 괜찮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워낙에 저희에서는 이제 뭐 자금력도 탄탄하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어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모두투어도 1%대로 하락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일본으로 가는 티켓들 많이 취소가 됐다고는 하는데 여행주는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거래 실리는 종목입니다. 1위는 웅진케미칼, 2위 SK하이닉스, 3위 한국전력, 4위는 대한전선, 5위 RNL바이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세요? 삼성전자는 그 동부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하이텍도 껴줄게요. 동부하이텍과 같이 넣어서 지금 미국에서 보면 그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이제 SX가 한 2% 이상 정도 빠져서 나왔는데 AMD가 한 5% 밀렸고요. 또 인텔, 또 장비군들은 아주 그냥 바닥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그 반도체 장비 비비율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아직은 조금은 그 온기가 안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상당히 우려한다라는 쪽이 시황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업계 뭐 시황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증권가 쪽도 그렇고요. 그 업체에서도 그 반도체 사업 부분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말 보면 잘 모르겠고 우리도 잘 모르겠고 뭐 10월 초까지는 모멘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대로 좀 주가는 가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LG 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는 청산가치 대비로 PBR 밴드 대비로 낮은 국면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고요. 이게 이제 조금은 그나마 좀 유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기업이고 저희 회사가 뭐 1, 2년 하고 문 닫을 것도 아니고 해서 한두해 적자냈다고 그래서 뭐 강력 매도냐 이런 쪽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분위기가 가스공사는 어제 이제 한번 매물이 크게 한번 나왔었는데 유틸리티 쪽은 음식료 포함해서 경기 방어주 쪽이고 생필품 쪽으로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산업용 전력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쓰지 않고는 못 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뭐 지수 부진할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성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거래가 실리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거래량 상위 1위는 3S 코리아입니다. 2위가 SK컴즈, 3위 네오이즈게임즈, 4위가 YG엔터, 5위는 J콘텐트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도 약세 출발했지만 상승 반전 성공을 했고요. 네,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좀 등락을 오가면서 현재 보합권에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들어 올리려는 시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많이 밀렸으니까요. YG는 거의 뭐 고점 대비 한 20% 밀린 거죠. 하루에 20% 밀렸으니까 매매가 되는 것이겠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한 15%, 20% 밀리면 트레이더들이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잡아서 그냥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아주 이상한 회사 아니라고 그러면 트레이딩을 시키는 것 같은데 YG는 어제 뭐 기사들 보니까 싸이만 돈 벌고 YG는 뭐 챙겨가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심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요. 워낙에 뭐 밸류가 이미 뭐 평가가 안 될 정도로 높고 해서 좀 애매한데 뭐 엔터주 특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인구가 우리가 뭐 50억이 돼가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어떤 적정선을 꺼놓고 여기 이상은 안 돼라고 해서 뭐 팔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펀드멘탈을 보고 매매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뭐 급등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테마주들은 도저히 접근이 안 되겠고요. 또 밴드도 제가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은 매매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조금 매매도 힘들지만 밴드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만 잘 되면 상당한 성과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접근을 하실 때 항상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밴드가 크니까 손절매 라인도 완전히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저런 종목들은.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들 알아봤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